저희 보유하고 있는 3대 종목 중에 하나 한미반도체 목표가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돌파하고 있으나 저희는 기존 강조를 계속해서 드렸듯이 절대 여기서 끝낼 종목이 아니다 라는 관점으로 보유 비중의 절반만 매도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단 지금 강조드리고 있듯이, 그리고 기존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절대 여기서 끝낼 종목이 아니다. 저희는 보유 비중 절반만 정리하고 잔량은 목표가 상향 조정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님, 한미반도체로 명절 떡값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한미 30% 감사합니다. 2차 매수가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공식적인 수익률은 16% 정도 됩니다. 16% 정도. 저희가 1차 매도가 15%를 잡아뒀었고 그 부분에서 제가 매도 신호 드렸으니까 지금 공식 수익률은 16% 정도 되는 것 같고 잔량은 현재 17% 수익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저는 이번 한미로 5년차 VIP 가입비 확보요. 축하들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뻐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우리가 기뻐할 거였으면 지금 전량 매도를 하고 우리의 관점대로 모든 게 들어맞았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네이버도 보유 비중의 30%밖에 정리하지 않았고 한미반도체도 보유 비중의 절반밖에 정리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즉 우리가 원하는 관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트리거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끌고 간다. 이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기뻐하기보다는 그냥 계획대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올라갈 줄 알았으니까 샀고 이제 조금씩 분할 매도가 진행이 되는구나, 이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웃는 날은, 웃어야 될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10월 10일 본격적으로 오늘자의 무료 관심 종목 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고요. 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만큼 보다 더욱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절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했던 움직임을 모인 주요 기업도 한 4가지 기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MD. 오픈AI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하는 동시에 오픈AI가 자사 지분을 10%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호재로 좀 받아들였던 모습이고 젠슨 황은 이에 대해서 영리한 거래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관련된 내용 자체에도 주목을 하기도 했었고, 기존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보다 AMD 협력사로서 납품을 하는 구조에 대해서 시장에서 꽤나 기대를 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수혜가 꽤나 기대가 된다라고 해석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반대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존 실적 발표에서 어마무시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엄청난 급등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마진율이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영위하는 분야들에 대해서 굉장한 고마진율을 자랑하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던 기업이었는데, 이번에는 클라우드 관련된 분야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마진율을 보이고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젠슨 황이 다시금 긍정적인 발언으로 좀 커버를 치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들도 함께 확인이 되기는 되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TSMC의 9월 매출. 이거는 제가 명절 전부터 우리가 꽤나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TSMC의 9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을 우리가 함께 합산을 해보아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TSMC가 다음 주 컨퍼런스 콜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는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불허전 AI의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엔비디아도 지난달에 오픈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거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자리하고 있는 xAI에 대한 투자 소식도 발표를 했어요. 이번 xAI의 펀딩은 총 200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었는데, 엔비디아는 이 200억 달러 중 최대 20억 달러를 투입할 수 있다라고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xAI랑 대규모 계약을 맺었던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삼성전자라는 기업인데, 삼성전자에도 수혜가 좀 이어질 수 있겠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공통점들을 정리해 본다고 하면은, 명절간 시장의 중심은 AI와 반도체였고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았다. 물론 거품론이나 순환 거래에 대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보일 수 있겠지만 큰 추세는 지속될 것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이제 초입 구간에서 계속 이어지는 국면일 것 같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엔비디아는 이제 UAE에 대해서 수출도 이제 허가
허가를 받았다 보니까 관련된 모멘텀도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을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통상적으로 명절 전에는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저희는 이번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명절 하루 전날에 반도체에 대해서 비중을 태운 1차 매수를 진행을 했었고, 명절 전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선취매를 해야 한다, 이 관점을 제가 최근에 강조를 많이 드렸었어요. 피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이용해야 하는 불확실성이다. 그에 대해서 셧다운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반도체 3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TSMC 매출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대표 기업들의 이슈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 지금 한 5% 수익권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목표가까지 차분하게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VIP원분들 잠깐 급등이 나온다고 한 주도 뺏기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전량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10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시장 흐름과 함께 공개 관심 종목이 있는지, 더불어서 VIP 종목 흐름 보면서 말씀드릴 부분들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의 관심 종목 삼성전기 21만원. 자, 오늘 삼성전기 한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용재영이 100만원 이하로 하랬는데 그럼 5주만 사야 하나? 예! 무료 관심 종목에는 비중을 태우라고 말씀을 잘 안 드립니다. 5주 이하로 하시는 게 가장 건강한 것 같아요. 무료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종목이 거의 매일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매일같이 나오는 모든 종목에 수급을 가지고 당일 단타 매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중을 실을 수는 없는 노릇인 거고, 무료 관심 종목에는 저희가 비중을 태우라고 말씀을 잘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VIP 방송에서는 비중을 적게 하라고 말씀을 또 아예 안 드리기도 하죠. 그 종목은 종목이 떨어지던 올라가던 우리가 계속 사모을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삼성전기 한번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바일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기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3분기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꽤나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집도 보면 아시겠지만 근 몇 달간 꽤나 특징적인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전에 좀 뽑아두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자로 삼성전기를 들어간 거는 기술적인 내용과 수급을 조금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보이다가 20선에 대한 지지 반등 여부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자의 자리가 그 20선에 대한 지지 반등을 확실하게 보이면서 신고가 돌파를 이제 시도해줘야 되는 모습인 거고, 당일 수급 또한 타 테마, 타 종목 대비 가지고 꽤나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거는 이 종목은 사실 뭐 전일 거래량 대비, 전전일 거래량 대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오전 수급을 본다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에서 반도체랑 원전 사이에서 수급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뭐가 더 갈 것 같냐, 이 중에 하나를 택하자,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향후 앞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거랑 별도로 개별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한 삼성전기를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21만원 부근 말씀드리고 지금 20만 7,500원 부근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번 오늘자의 흐름이 좀 어떻게 잘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VIP 방송에서 말할 것도 없고 3대 주력 종목으로서 말씀드린 종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네이버였고, 두 번째로 이제 슬슬 시동을 거는 것 같은 기업이 있다라고 최근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업도 지금 한 10% 수익권 넘어가고 있죠. 이것도 저희 1차 목표가는 지금 15% 잡아두고 있는데, 단순하게 15%를 찍었다고 전량 매도할 생각은 따로 없는 기업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괜히 주력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아니고 이제 시장에서 확실하게 좀 부각이 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2차 매수를 못한 게 정말 저 혼자서 눈물을 조금 찔끔 흘릴 정도로 아쉬운 일이긴 한데, 일단 전략대로 원칙대로 차분히 지켜보겠습니다. 자, 공지하겠습니다. 10월 10일 9시 32분 현재 시간 기준 보유 종목 금호타이어는 매도를 진행하고, 자, 그리고 이어서 저희 보유하고 있는 3대 종목 중에 하나 한미반도체 목표가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돌파하고 있으나 저희는 기존 강조를 계속해서 드렸듯이 절대 여기서 끝낼 종목이 아니다 라는 관점으로 보유 비중의 절반만 매도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단 지금 강조드리고 있듯이, 그리고 기존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절대 여기서 끝낼 종목이 아니다. 저희는 보유 비중 절반만 정리하고 잔량은 목표가 상향 조정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님, 한미반도체로 명절 떡값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한미 30% 감사합니다. 2차 매수가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공식적인 수익률은 16% 정도 됩니다. 16% 정도. 저희가 1차 매도가 15%를 잡아뒀었고 그 부분에서 제가 매도 신호 드렸으니까 지금 공식 수익률은 16% 정도 되는 것 같고 잔량은 현재 17% 수익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저는 이번 한미로 5년차 VIP 가입비 확보요. 축하들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뻐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우리가 기뻐할 거였으면 지금 전량 매도를 하고 우리의 관점대로 모든 게 들어맞았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네이버도 보유 비중의 30%밖에 정리하지 않았고 한미반도체도 보유 비중의 절반밖에 정리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즉 우리가 원하는 관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트리거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끌고 간다. 이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기뻐하기보다는 그냥 계획대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올라갈 줄 알았으니까 샀고 이제 조금씩 분할 매도가 진행이 되는구나. 이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웃는 날은 웃어야 될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한미반도체는 저희가 진입했던 당시부터 비중을 태워야 되는 종목이다. 우리의 주력 종목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 관점으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아마 그 당시부터 VIP 회원이셨던 분들은 다들 기억을 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전략표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서 1차 매수는 97,000원, 2차 매수는 8만원, 3차는 75,000원으로 잡아두었고 현재 눈물이 앞을 가리는 유일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2차 매수가 8만원을 찍지 않은 점이 너무나 아쉽지만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죠. 우리의 전략대로 원칙대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돈을 벌어왔고 이것도 그 관점대로 뭐 손절한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꽤나 큰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죠? 그렇기에 1차 매수가 기준 목표가를 돌파해주면서 꽤나 큰 수익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절반 매도를 한 거에 대해서는 목표 수익률 15%에 만족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3대 주력 종목에 대해서는 이 목표 수익률은 1차 목표 수익률이지 최종 목표 수익률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바이오 종목 빠지는 거 어떡해요? 중장기 종목 빠지는 거 어떡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 테마 내에서 저희 포트 내에서 순환매는 분명히 돌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저희의 관점에 따르면 하락하면은 더 담아야 될 기업으로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VIP 방송을 통해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뜩이나 그게 저희의 주력 종목이라고 하면은 자, 저희 주력 종목 3가지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가 네이버였고 두 번째가 한미반도체였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네이버 후에 그 다음 출발할 종목으로 보인다라고 계속 강조드렸고 그리고 한 종목 지금 남았는데 이거 언제부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하락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지면 더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저희는 1년 내내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걱정을 가질 게 아니라는 거죠. 단기 종목이 빠진다고 하면 당연히 걱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손절이나 종목 교체가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사과드릴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하지만 그 이상의 멘징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항상 멘징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장기 매집 종목에 대해서는 주가 하락을 절대 무서워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 맞아 사실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 확실하게 명심을 해주셔야 하는 거는 우리의 매집 종목은 주가 하락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주가 하락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 애초에 종목을 진입하고 선별하는 과정이 이 종목은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종목인지를 보고 두 번째, 그렇다면은 어느 가격에서 더 사면 메리트가 있을지를 보고 세 번째, 그러한 전략대로 이행을 하고 이 순서대로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종목이라고 별다를 게 없어요. 반도체 관점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저희가 전략 매도를 하면서도 계속 들어갈 거 들어가잖아요. 명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명절 전이기 때문에 명절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반도체를 들어가야 한다고. 그리고 지금 3% 정도 수익권 확인되고 있는 건데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차분하게. 나 지금 시장 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이건 하나 짚고 가자. 여기가 연초에 3전 사지 말라는 채널 아인기어라고 또비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저희 채널 들어가서 삼성전자 검색해가지고 영상 다 한번 보고 오세요. 저희가 작년 말부터 삼성전자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는지 작년 말에 삼성전자 이렇게 빠질 때부터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좋게 본다고 1년 내내 강조를 드린 기업입니다. 그때부터 제 방송 녹화본 영상을 보신
보신 분들은 모를 수가 없을 거예요. 거짓 매일같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봤다, 저기를 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태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이버 떨어지는데 왜 안 파냐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수개월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하게 5%가 올라서 혹은 5%가 빠져서 혹은 5일선을 이탈해서 추세가 깨져서 그런 관점으로 매도하고 매수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애초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에도 저희는 역배열에서 들어갔어요. 차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격부터는 우리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으로서 판단을 한다, 이 구간 아래에서는 매집을 한다, 이 관점으로 들어가던 종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을 때 떨어지는 칼날에서 들어간 거겠죠. 근데 그러한 종목이 1차 목표가였던 20%를 찍고 잠깐 좀 빠지니까, 게다가 2차 매수까지 하면서 비중이 커져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단기적인 캔들 추세에 전혀 일희일비할 생각이 없습니다. 최소한 올해에는 끝낼 생각이 전혀 없는 종목이에요. 끌고 감으로써 우리가 얻는 게 뭔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고 모멘텀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에 무서워하실 것 같으면 일봉을 보지 마세요. 주봉을 보고 월봉을 보세요. 차라리 일봉 보지 마세요. 어차피 일봉 캔들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기는 아니니까, 그죠? 지금도 한 18% 수익 나오는 것 같은데 차분하게 지켜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증시를 볼 때 필히 가져야 하는 관점 중에 하나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다는 점이에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3분기 실적에 대해 기대를 가진 테마와 업종, 외국인이 매수하는 업종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업종이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첫 번째로는 반도체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상반기 한 4월달, 5월달부터 추가 증시 상승에 있어서 상승이 필수적인 업종이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고, 저희도 반도체로 꽤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최근에 들어간 반도체 종목도 지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관점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불어서 단순하게 3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지금 메모리 가격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추가 증설에 대해서 확인해 본다고 했을 때 장비주들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매출에 집계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2분기부터. 근데 2분기에 소폭 장비주들의 실적이 좀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면 3분기엔 커질 것이고 4분기부터는 어마무시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미국 팹 증설에 대해서는 4분기부터 장비 증설이 본격화된다라고 제가 좀 이해하고 있는 바가 있어가지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본다고 했을 때 반도체 테마 내에서의 순환매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SK하이닉스를 매수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을 것 같은데,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을 제가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반도체 테마 내에서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만 수급이 많이 몰리는 것 같지만 그 수급이 이제 다른 반도체 내에서의 좀 순환이 돌 수 있다는 관점을 이해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대표적인 IDM 기업들 이외에 뭐 장비주나 혹은 부품과 관련된 기업들은 생각보다 탄력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물론 탄력을 보인 기업들도 있기야 있겠지만 대표주들 대비해서 수급이 강하게 몰리진 않았는데, 이 모멘텀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장비주가 모멘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고, 메모리 가격 인상에 대해 따져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추가적인 개발에 대해 따져본다고 하면은 부품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재가 증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승 동력과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순환매를 이해하면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반도체를 매수해야 할지 조금 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또 이제 네, 예상이 가요. 이제 주기적으로 어떻게든 꼬투리를 찾아서 댓글 다시는 저희에게 관심이 매우 많으신 우리 악플러분들이 계신데, 또 이제 한미반도체 관련된 내용 올라가면은 이거를 이렇게 오래 보유해서 겨우 이만큼, 혹은 삼성전자가 3일 동안 얼마가 올라갔는데, 혹은 또 시장이 얼마가 올라갔는데 겨우 이 정도, 뭐 이런 댓글들이 또 달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미리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한미반도체 하나로만 수익을 받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틀 동안 그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올랐는데 그대는 그래서 그 상승을 다 먹고 있는지, 저희는 철저하게 시장의 모든 것들을 따라다닐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주목한 관점대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전략대로 분명하게 이행해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어떻든 간에 손절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실이 GST, PSK에 이어서 한미반도체까지 이제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의 계획대로, 저희의 관점대로 잘 수익 청산을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손절매가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타깝고 너무너무 죄송하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사과를 많이 드리고 손절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2개 종목이 또 결산이 이렇게 또 올라올 텐데 항상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손절할 때는 항상 똑같은 말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늘 똑같은 관점이니까 우리의 관점대로 확인되지 않아서 손절매를 하는 게 맞고 확보된 자금으로는 더욱 확실하고 강한 종목으로 이번 매매에서 우리가 놓쳤던 점을 찾아서 더 좋은 종목을 들어가서 멘징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그리고 멘징을 약속드리고 멘징이 진행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부터 또 활기찬 매매를 진행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이면 또 주말입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면 저는 다시 VIP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될 예정이에요. 다음 주엔 다시 소장님이 방송을 하실 거니까 저는 또 다음 기회에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도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